최성지 전에는 은퇴하여 살다가 7년 뒤에 66살 나이로 죽자 문간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관청의 비용으로 장사를 치러주었다. 최성지는 성품이 강직해서 헛된 말을 하지 않았고 글씨가 단정했으며 시를 지으면 품격이 온화해서 사람의 흥취를 일으킬 만했다. 특히 음양술과 전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물 때에 대서원의 정밀한 역술을 보고 최성지에게 내탕금 100건을 주고 스승을 찾아서 배우게 하였다. 원나라의 역법인 수시력을 모두 배워서 귀국한 후 자신이 배운 역법을 전하니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어쨌거나 광양군 최성지는 전주철씨 4대계열 선주 중에서 가장 이력이 화려해요. 어찌 보면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이력이 화려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화려하던 가문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면서 구세 최을의 이 양반이 종이품 밀직사라는 종이품이니까 재상이죠. 그 뱃에 있다가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면서 정도전이 미워한 그 우현보, 정도전하고 우현보가 원수지간이야. 그게 휩쓸려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으면서 멸문지화를 했어요. 멸문당했어요. 그 뒤에 조선시대 이제 과거급제자가 하나도 못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한미양 가문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지금은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 조금 살고, 저 경상남도 그 합천에 조금 살고, 여기 이제 의정부 옆에 조금 살고, 이 정도밖에 후손이 없어요.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 태조실록 1년 1392년 7월 28일에 적혀있기를 유사가 말하기를 우현보, 이색, 설정수 등 56사람이 고려 말기에 도당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 화단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겨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직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바다 속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다시는 같은 계급에 끼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고 공양왕한테 왕자리를 선위를 받아가지고 고려왕이 된 거예요. 이성계는 조선왕이 된 게 아니고 고려왕이 됐어요. 그랬다가 명나라가 책봉을 해줘가지고 조선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공양왕한테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우현보나 이색, 정몽주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처벌을 정도전을 비롯한 그 개국공신들이 처벌하면서 정도전이가 말하자면 자기한테 좀 밑보인 사람은 더 세게 처벌하고 좀 잘 보인 사람은 덜 처벌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의리는 뭐 특별한 죄도 없는데도 이성계가 등극하는데 공헌을 안 했으니까 종이품 밀직사라는 아주 높은 벼슬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성계를 밀어서 왕이 되게 해줘야 말하자면 공신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역적줄로 줄을 서게 된 거죠. 이 공신줄로 줄을 선 게 아니고 이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주 최씨 중에 최의리, 그리고
저기 문성공계에서 저기 대후궁공파의 최철, 문강공 최철, 그리고 중랑장공파의 저기 한성공 최의, 이 사람들이 다 장관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그 최의 이분은 별로 뭐 관여를 안 했고, 저기 최철 이분은 좀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그건 이제 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도공 최유경, 이분은 이제 문열공이죠. 이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개국공신으로 나섰고 해서 이제 평도공 후손이 조선에서도 명가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태조실록 1년 7월 28일에는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와 오래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 한 집안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것이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서 10여 사람을 골라서 시범 사례로 만들기 위하여 극형에 처하려고 마음먹고 조목조목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올려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올린 글을 읽게 하고서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찌 극형을 당해야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정도전 등이 감등하여 죄를 줄 것을 정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색과 위현보와 설정수는 비록 죄를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정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맞은 정도로는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이를 강제로 말리지는 아니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그 우현부를 비롯해서 최의리 이런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큰 죄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정도전을 막 죽이자고 나오니까 그 죽이면 안 된다. 못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정도전에 그렇다면 이제 뭐 곤장을 패겠다. 그러니까 이성계 생각에 곤장 그거 맞고 뭐 사람이 죽겠냐 그러고 뭐 알았다 해라 이랬는데, 그 곤장에 정도전이 개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곤장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갔는데, 곤장 맞은 대부분이 귀양지에 도착도 못하고 싹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태조실록 1년 8월 23일에는 경상도로 귀양간 이종학, 최르이와 전라도로 귀양간 우홍수, 이승인, 김진양, 우홍명과 양광도로 귀양간 이화과, 강원도로 귀양간 우홍득 등 8사람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 100대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건국함으로 해서 고려시대 그렇게 화려했던 사동주의 가문은 몰락을 했고, 그때 이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 사도공계 최의리, 그 다음에 문성공계의 문강공 최철, 한성공 최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철 최의는 뭐 그렇게 그 조선 개국에 나서서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제 조선 개국에 그 끼어들었던 그 평도공 최유경, 이분은 이제 결국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도공계에 이어서 조선시대 다시 이제 정주최 씨가
명가로 자리 잡게 됐는데, 전주철씨가 조선시대에 명가로 자리 잡은 데는 사실은 평도공, 최유경 이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와서 이제 사도관계에서 문과 급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미양 가문으로 전략을 해버렸는데, 후손이 전북 고창군, 경남 합천군,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옆에 거기 일부 있는데, 양주에 가면은 그 광양군 최성지하고 양진군 치문도에 그 제단도 있고 제각도 있고 그래요. 이상으로 전주철씨 가문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등록문화재, 또 이제 비지정문화재로서 거기 버금가는 것에서까지 이제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주철씨 문화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변화가 많아요. 저기 전라남도 기념물 104호로 있던 영보정이 보물로 승급됐고,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그 명곡공 최석정 이분의 묘소가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 이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주철씨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의 역사와 족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